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보물섬 재미있는데 아슬아슬하네요. 진부함과 긴장의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 상실이라고 하는 것 참 진부해서 조심스러운 방식이죠. 구도는 재미있습니다. 포토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차강천 회장의 비밀번호도 알고 있고 염장선 스위스 계좌의 비밀번호도 가지고 있다는 설정이 재미있죠. 일단 모든 걸 한 번에 보고 이미지처럼 기억을 하고 있는 능력자라고 했으니까 머릿속에 있다라고 하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기 비밀 계좌인데도 자기가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 빌런 둘이 전전긍긍한다라고 하는 설정, 그 설정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 번호를 알고 있는 서동주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드라마 작가 상황 설정을 여기서부터 재미있게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 서동주, 아니 어릴 때 성현이라고 불렸던 아이가 나쁜 경영인이자 공무원이었던 염장선과 차강천에게 아주 모질게 복수를 한다는 설정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더 기대를 해보고요. 성현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현 그냥 나온 이름은 아니죠. 과거를 들여다보고 알아야 하는 드라마인데요.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성현입니다. 성현이라는 이름은 뭘까요? 그게 그냥 부른 그런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서동주가 과거 자동차 사고 때 의식에 떠올랐던 이름이죠. 누군가가 불렀던 이름으로 자신이 무심코 뱉어내게 되면서 부른 이름입니다. 성현이라는 이름을 한번 추적해보죠. 일단 성현이라는 이름에 가장 눈치를 줬던 인물이 있습니다. 공비서죠. 수상하죠. 당황합니다. 공비서는 차강천 회장의 서재에 몰래 들어온 허일도도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회장 집안에서 집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눈치가 백단이라고 봐야죠. 공비서는 허일도도 단순하게 차강천의 사위로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죠. 뭔가 허일도의 어떤 약점, 문제를 역시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공비서는 차강천 회장의 부인이 몸이 약해서 대산가의 집사로 일찍이 들여온 인물입니다. 오래전부터 차강천 옆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차강천의 아버지가 며느리를 위해 들여보낸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산이 초기에는 지금 같은 재벌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 회사가 어떻게 재계 4위의 회사가 됐는지를 눈으로 목격한 당사자라는 거죠. 얼핏 차강천 회장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워낙 뭐 혈연에 관한 이야기, 뭐 승계에 관한 이야기, 배다른 자식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혹시 그 사이에서 낳은 인물이 서동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원래 이름은 성현인데 서동주라는 이름으로 숨겨놓고 공비서가 혹시 해를 당할까봐 자기 아이 성현을 보육원에 숨겨놓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공비서가 서동주의 진짜 엄마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만일 진짜 숨겨놓은 차강천 회장의 숨겨진 자식, 공비서와의 사이에 낳은 자식이라면 여운남과 좀 족보가 이상해집니다. 막장 정도가 아니죠. 두 사람은 동거를 하던 사이입니다. 삼촌과 조카가 동거를 해왔던 게 되거든요. 그건 아니겠죠. 공집사 인물 소개를 보면 고종명만 남은 고비에서 성현이라는 이름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듣는 순간 심연에 감춘 비밀이 살아나와서 공비서를 올무처럼 옥죄며 진실을 밝히라고 신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이름의 주인공이 서동주라니라고 하죠. 자, 공집사는 원래 기품과 절도를 따지는 우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신이 명을 다하며 편안히 죽는 게 소원이라고 하죠. 숨겨놓은 자식이 있는 여인답지가 않습니다. 괜한 일에 휘말려서 말년은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은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자신이 살았던 생에 자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죄책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연에 감추인 비밀이 살아나와서 공비서를 올무처럼 옥죄며 진실을 밝히라고 신문했다고 하는 이유겠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뭐 숨겨놓은 자식같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올무처럼 옥죄는 게 뭘까요? 죄책감이겠죠. 덮어둘 수 없는 어떤 사건에 대한 진실,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책감의 당사자가 바로 성현이겠죠. 자, 서동주가 성현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는 사고 순간이었습니다. 성현이라는 이름은 지금보다 더 젊은 시절 청바지를 입은 걸 보면 신입사원 정도겠죠. 자동차로 사고를 당할 때 환각으로 듣던 소리입니다. 쓰러진 서동주 앞에 어떤 신발 두 개가 보이죠. 동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낮은 점이나
또 신발 모양을 보면 아이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목소리로 성현아라는 이름을 그때 부릅니다. 성현이라는 이름이 드라마에 처음 나오던 장면이죠. 드라마에서는 성현이 외자라고 배원배가 말을 했습니다. 그건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염장선의 부인이 성씨니까 염장선에 숨겨놓은 자식이 되나요? 그건 아니겠죠. 보통 친근한 사이에서는 외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성과 이름을 같이 부르지 않습니다. 거의 웬만하면 그렇죠. 아이가 친근하게 부르던 걸 보면 서현주가 어릴 때 동주를 부르던 환청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아이 목소리였거든요. 정말 이름이 외자면 현아라고 불렀을 겁니다. 서현주가 친누나라고 하니까 서씨 성을 사용하고 이름이 성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성현이 본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릴 적에 불린 이름이었다면 서현주와 함께 보육원에서 자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공비서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은 성현이라는 아이에게 벌어진 비극을 목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드라마가 후계 구도에 관한 이야기와 음모이다 보니까 배다른 자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볼 때는 서동주의 부모는 차강천과 염장선에 의해서 비참하게 또 비극을 맞이한 경제행사의 대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드라마에는 차강천이 회사를 경영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막강한 공무원 염장선이 있어서 둘이 사악한 동업자였다는 게 나오죠. 허일도는 염장선이 이동통신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분통을 터뜨릴 때 그래도 염장선이 도움을 줘서 많은 기업을 흡수 합병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염장선은 정보원장으로 검찰총장으로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또 차강천은 선친이 물려준 대산을 재계 4위에 드는 그룹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정도 사이즈의 회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염장선의 도움을 받아서 기업의 인수합병을 문어발식으로 벌였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염장선에게 발목을 잡힌 거고요. 그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차강천이 서동주 부친의 회사를 인수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염장선은 이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차강천 회장이 내가 누군지를 잊었나 보군요. 내가 한번 대산 센터를 까봐야 정신을 차리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회사도 그런 식으로 부도를 내고 다른 회사도 그런 식으로 망하게 했던 거죠. 아마도 이 방식이었겠죠.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 타겟이 됐던 회사가 바로 서동주 부친의 회사였을 겁니다. 그때 사악했던 방식을 지켜보며 알던 게 또 공비서였던 겁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아이의 이름 성현을 기억하고 있던 겁니다. 성현이라는 이름, 억울하게 죽었던 그 회사 대표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염장선의 도움을 받은 차강천은 부당한 방법으로 그 회사를 통으로 먹었을 거고요. 그리고 염장선에게는 막대한 비자금을 챙겨줬을 겁니다. 성현의 부모는 자살을 했겠죠. 그런 방식으로 인수합병해서 회사를 키우는 게 대산의 차강천의 경영 방식이었으니까요. 차강천은 비윤리적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경영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극을 지켜봤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지켜봤고 이게 죄책감으로 공비서를 올가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오죠. 아마도 신입사원 시절의 염장선은 은근히 허일도를 통해 대산을 돈통으로 만들려는 자신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자꾸 방해가 돼서 서동주를 없애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뒤에 자동차로 쫓던 인물이 천구호로 보이고요. 염장선은 허일도와도 짜고 차덕희의 남편을 죽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일도가 우유부단하고 유약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아마도 일찍부터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고문을 하면서부터요. 차강천은 능구렁이라 다루는 게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위장을 해서 차덕희의 남편은 죽이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염장선의 고문을 견디지 못해 친구들을 팔아야 했던 허일도입니다. 염장선은 또 그 약점을 잘 알고 있죠. 허일도가 단순히 욕망 때문에 친구인 여순호를 죽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염장선의 협박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팔아먹었던 실제 인물, 배신자, 그게 허일도라는 걸 알릴 수도 있다고 했을 것 같고요. 대산이라고 하는 커다란 회사의 회장이 돼야 하지 않겠냐고도 유혹도 했을 법하고요. 허일도가 서동주를 총으로 쏴서 죽일 때도 보면 익숙합니다. 단호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봤던 사람 같죠.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는 괴로워하고 번민한 게 보입니다. 차강천 회장이 부회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도 보면 단호하게 부당함을 얘기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우유부단하죠.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합니다. 속으로만 분노하는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이런 성격을 염장선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허수아비로 허일도를 결정하고 허일도를 대산의 사위로 들이밀었던 거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신을 구해주는 서동주를 물속에서 허일도가 봅니다. 허일도가 변하게 될까요? 우유부단한 허일도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발화점이 필요한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